예, 2025년 5월 23일, 음력으로는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한국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를 내다판다. 이제 이런 목표를 두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과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을 뵙고 해수로 건 한 9년째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줄곧 열심히 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한국문명학술원 1권, 2권, 3권, 4권, 5권. 제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앞 시간에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주 요주의 인물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보도연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연맹을 알아야 제주 4.3 사태도 포함합니다. 보도연맹을 알아야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이데올로기 국가로서, 우리가 정전협정으로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이미 1991년도에 이미 붕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금까지 우리는 종북이니 뺄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크나큰 국민들의 갈등과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전쟁은 바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 국가들이 참석해서 베트남과 우리가 싸웠다고 알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군대를 파병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핸디캡을 때문에, 즉 자익의 경력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매우 불안해했고, 이 박정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게 된 것이 있고, 우리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국민교육 헌장 1968년도 국민교육 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군 제도 부활, 예비군 제도 창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교련이라는 이름으로 병영체제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전 국민학교에 이승복의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방공, 멸공, 이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웅변대를 열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병영체제로서, 민주국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공작 정치가 능할 수밖에 없고, 그 공작 정치에 말려들어서 가장 큰, 그 민주주의 세력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사람이 김영삼이가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87년도에 바로 민주화 운동 이후에 1968년도에 6.25 선언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의 양김의 그 분열에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대중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까지 약 37년까지 우리가 깨시민들,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앵벌이를 하게 만들었던 이런 원인은 바로 군사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를 했던 TK 중심의 한국 군부의 책임이 노골적으로 있고, 그와 동시에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양김의 민주화 세력의 분열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한국 군부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게 되었고, 그 공작 정치를 놀아나게 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피를 묻히지 않고 바로 합법성을 가장한 우리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에 있는 우리가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들을 합법성을 대변하면서 국가적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이 오늘날까지고, 그 합법성 폭력을 가장해서 윤석열이가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게 되어서 결국은 깨시민에 의해서 우리가 극복이 되었던 이 과정, 지금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이 과정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뿌리도 그 한민당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주 그 정당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정치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극복하고자 했지만 힘이 딸려서 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었고, 이거를 이어받았던 이후에 문재인은 무능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고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화에 고통을 주었던 이런 장본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120년 동안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120년,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80년까지 한국 사회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분권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다 우리가 국강상 제도와 조두 제도를 두고 있는 샤먼 제도, 샤먼 사상, 샤먼 문명, 샤먼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나라 형태로서 이 황제는 바로
삼지 제도로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마한 진안 변환이 대표적인 그 나라인데요. 소위 말하는 고구려 백제가 바로 그런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 황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문명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분권화로 볼 때 이 황제의 이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군주제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황제는 기본적으로 요임금, 순임금이 바로 국강상 제도를 통해서 뽑힌 뭐냐면은 맞춤식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이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 지도자의 양성 엘리트 방식이 바로 우리가 국강상 제도와 그 다음에 조두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이제 뽑히지 못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제후국으로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황제국이고, 이 군주제는 우리가 하은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군주제를 확립시킨 사람은 공자하고 맹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자의 이 사상의 보면 종물법이 있다는 것이죠. 즉 장자상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왕이면은 장손이 뭐냐면은 장자가 이제 왕이 이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그 군주제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네 전제 왕권 국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봉군 제도가 이제 바탕을 두고 해서 계급 사회를 바탕을 두고 있고, 이 계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합하는 고등 종교가 나와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가 유불순도 기독교 가톨릭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불순도 기독교 가톨릭은 모두 다 이 샤먼 시대 때 파편으로서 군주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성 종교이다. 그래서 이 문명사는 소수의 폭력을 제거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주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소수의 폭력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율법적인 기성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등 종교는 성현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현으로 우대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시키고 성현 반열에 올려서 그들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마치 우리는 그들의 종속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져 있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구문명학술원에서는 유불순들을 포함해서 기독교, 가톨릭, 해교 모두 다 종교적 권위를 다 부인하고 뉴 샤먼 시대, 새로운 샤먼 시대에 우리는 접어 들어가야 된다. 뉴 샤먼 시대에 접어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의 샤먼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삼지제도인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의 마한 진안 변환 고구려 백제 신라, 하은주와 같은, 그 다음에 위초오, 기타 이런 그 형태에서 이 분권화되고 자율화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 개개인에게 주권이 주어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책임성과 자주자립 자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권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뉴 샤먼 시대라는 것은, 앞에가 말하는 샤먼 시대는 바로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제도라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념은 바로 뉴 샤먼 시대, 네오 샤먼 시대, 새로운 샤먼 시대로서 바로 자율적 주체로서 분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국가를 우리가 해체하고, 기독교를 해체하고, 불교를 해체하고, 유교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PK, TK를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방제 형태로 바꿔 나가고, 기독교 국가, 유교 국가, 불교 국가, 기타 기성 종교를 해체해서 이거를 샤먼 시대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가야 되고, 대구 경북 불경을 다 해체해서 연방국가 형태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작 정치를 그동안 끝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자 돌림에 특혜받는 엘리트 집들을 붕괴시키고 뉴 샤먼 시대를 우리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분권하는 것은 우리가 황제 시대에서 군주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BC 약 한 2100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년 전에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황제 제도에서 군주 제도로 넘어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고대사를 잘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군주제는 다시 우리가 집정관 제도를 두고 있는 공화제로 바꾸고, 공화제에서 또 중앙 집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연방제 형태로 또 나아가고, 연방제가 가지고 있는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율적 판단으로서 민주주의 주권국가로서 나아가면서 다시 이것이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되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분권화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분권화된다는 것은 근대사의 시작이고 현대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사와 현대사의 시작은 바로 분권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분권의 관점이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네오 샤먼 시대를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이후는 바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앞으로 보름 후에는 바로 네오 샤먼 시대다. 이것을 뭐냐면은 환구문명학술원에서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오 샤먼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과거의 유산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성 종교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가지고 있는 TK, PK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몰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작 정치를 끝내고, 특혜받은 엘리트 집단 조대를 비롯해서 한덕수 뭐 기타 이런 것도 다 붕괴되었고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뉴 샤먼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우리가 분권화, 국민주권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분권화라는 것은 바로 중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앙이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탈중앙에 대한 개념조차가 아직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구문명학술원에서는 바로 이 탈중앙화, 분권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되려면은 자율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또 분권화된 사회적 경험도 본 적이 없고, 또 문화적인 감각이나 체험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구문명학술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시켜 놔서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와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환구문명학술원에서 기본적인 생활민주주의 출발이고, 생활민주주의 출발은 바로 자주자립자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분권화와 자율화 네트워크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과거의 황제국 시대 때는 삼지 제도로서 삼원제국을 이루었고, 온누리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사용했던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선자 계급, 마한진한 변한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초나라, 윗나라, 제나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초고, 하은주, 다 이게 상권 그 삼지제도에 묶여지는 황제국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국으로 갔다가 다시 군주제로 왔다가 섞였다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때에 우리가 호족정치라는 것은 바로 분권화되어 있는 연방국가 형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제국이라 말하는 것이고 황제국은 바로 분권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몬 시대에 사몬의 제국, 사몬의 문명, 사몬의 제도, 사몬의 사상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이 삼지 제도가 바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권 분립이 현재 우리가 입법부,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자, 그래서 이 황제를 우리가 제스 황제라 그랬죠. 석제 황제라 하기도 하고 제스 황제. 서양에서는 이거를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를 그때 그 종교를 우리가 봉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신교라고도 하죠. 봉교, 신교. 일본에서는 신도라고 해요. 신도. 예, 사상은 보사사상, 본생사상, 보사사상. 예, 본생사상, 보사사상. 예, 종교는 봉교, 뱅교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 문재인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설명했고, 김대중의 양김 분열에 인해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가 늦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최동수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분권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옮겨왔는데요. 그러면 분권화는 무엇이냐? 분권화는 의사결정권과 그 책임을 중앙이 아닌 현장 말단으로 이전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말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화란 의사결정권과 그 책임을 중앙이 아닌 현장 말단으로 이전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주자립자치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권과 그 책임을 중앙이 아닌 현장의 말단으로 이전한다는 이 말은 직무의 무게에 따라서 성과와 책임을 배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의 무게에 따라서 성과와 책임을 배분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말한다는 뜻은, 그 뜻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행동, 인간은 스스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헌법 10조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해야 할 존재로서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지시, 명령, 억압, 착취 당하지 않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행동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구로 가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 내다팔 수 있는 근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우리가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사몬 시대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이며 신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이며 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극락이라는 것이 저 멀리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느님이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이 사라지고 권한 책임이 직무 무게에 따라서 분산하며 위임 또는 양도될 수가 있고, 정보가 공유된다는 뜻은 모든 정보가 수평적으로 공유되어 서로 피드백 코멘트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성하여 직무 담당자는 자신의 책임으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직무의 담당자로서는 항상 어항의 유리알처럼 깨끗할 수 있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앞에 있는 거쳐갔던 사람도 알고 뒤에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바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점은 바로 이번에 윤석열 쿠데타와 함께 이미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자율적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능함과 무능함이 드러난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가 나무형이 되어 가지고 밑둥치가 잘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죽는 고사되는 이런 나무형이 아니라 풀밭형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가 분권화 된다는 것은 연방제 국가를 모색으로 하고 탈중앙화 된다는 뜻이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민주화의 근간이고, 조직의 공권화가 된다는 것은 합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질서 자유주의, 질서 민주주의를 근간하고 있다. 자, 조직의 분권화,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황제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삼지 제도가 바로 국토의 분권화, 조직의 분권화, 개인의 분권화로 우리가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근간과 뿌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제국에서 군주제, 공화제, 공화주의적 중앙집권제, 연방제, 자율주체적 판단으로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로 이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까 삼제 제도가 어떻게 해서 분권화되는가, 그 다음에 국토의 분권화, 조직의 분권화, 개인화,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뉴 샤먼 시대를 맞은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현대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 14번째죠. 14번째 학문산체 271번째 현대사 14번째로서 그동안에 친일 친미주의자의 득세 80년 동안, 그 다음에 쿠데타 세력의 등장, 공작정치, 양김의 단일화 실패, 깨시민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고요. 엘리트주의의 양성, 그래서 기회주의가 양성하게 됐고, 그러므로서 우리 사회가 광인의 시대요, 족쇄의 시대고 폭력과 정신병의 시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힘당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고, 7번째 이들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뉴 샤먼 시대를 맞이하여 서양에서는 교양청이 있었다면 우리는 용궁전이 부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샤먼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은 직접 우리 조상들은 식민지를 직접 침입한 경험이 없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침입해온 경험은 없는 것이죠. 또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화강국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3D 시대 때 DNA, 디지털, 디비니티 가 있고요. 영성, 디비니티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은 그래 뭐냐? 10년이 아름다운 것. 영성은 10년이 아름다운 사람. 예. 제4차 산업으로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AI, 바이오, 크립토 세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사의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